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동차 광택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려드리는 김에 전체적으로 광택과 코팅, 뭐, 그리고 도장면이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쪽의 전체적으로 개념을 좀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택과 코팅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자동차 도장면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아래쪽에 철판이 있겠죠. 뭐 철판, 뭐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일단은 제일 밑면이 있습니다. 밑면이 있고 그 위에 프라이머 칠이 있고요. 보통 대부분 회색 아니면 흰색 뭐 그런 거죠. 그 위에 컬러 코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투명이 올라갑니다. 클리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펄 도장 같은 경우에는 컬러 코트를 치고 그 다음에 펄을 올리고 그 다음에 투명을 올리는 거죠. 하지만 뭐 요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흔히 뭐 기스가 났다 하면 투명 그 코트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기스가 나는 경우, 그리고 기스가 좀 깊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코트 쪽에도 기스가 나는, 컬러 코트는 흔히 뭐 색깔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있는 페인트. 그리고 기스가 이런 식으로 철판까지 들어가는 기스, 요런 크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철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기스는 도색으로 잡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광택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스 같은 경우에는 광택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낮은 기스들이에요. 그리고 광택이란 것 자체는 기스를 잡는 목적으로 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스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광택으로 기스를 잡기 위해서 흔히 뭐 광택집 가서 기스 난데 요것도 다 잡아주세요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기스를 잡는단 말은 제일 위층에 있는 클리어 코트, 투명 쪽에 클리어 코트를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서 단차를 맞춰서 면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빛이나 가시광선이 비쳤을 때 정반사를 일으키면서 광이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투명을 까는 거기 때문에 광택을 많이 내시면 안 돼요. 뭐 세 번에서 맥시멈 5번 정도까지 내세요. 광택이란 게 투명층 요렇게 계속 깎이거든요. 광택을 내면. 그리고 투명층은 뭐 UV 차단도 하는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명을 많이 깎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제 클리어 커트 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투명층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클리어 커트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스가 날 때 투명이 너무 얇다 그럼 기스도 더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칠이 색깔이 약간 바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택을 너무 많이 내시는 경우에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한두 번 정도는 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제가 광택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듀얼입니다. 듀얼 타입. 광택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듀얼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냥 동력이 없이 요런 식으로 윗부분은 요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안쪽에 모터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윗부분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기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안쪽으로도 또 돌아간 또 기어가 있고, 뭐 요런 방식입니다. 듀얼 방식. 흔히 뭐 요거를 많이 쓰시죠. 개인분들은 듀얼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로터리 방식이라고도 하고, 뭐 흔히 싱글이라고도 많이 해요. 요거는 그냥 돌리시면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뭐 선풍기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패드를 끼워서. 요거의 장점은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칠을 빨리 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분들은 저런 뭐 듀얼하고 싱글이 있는데 듀얼을 쓰십시오. 듀얼 타입 광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칠이 까질 수도 있고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개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힘드세요. 그리고 광택기 앞쪽에 끼워서 사용하는 패드인데, 패드도 뭐 스폰지 패드가 한 가지만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스폰지도 뭐 연마력이 좋은 스폰지가 있고 약한 스펀지가 있고, 그리고 뭐 제일 앞쪽에 보이시는 저거는 이제 양모로 되어 있는 건데, 저거는 연마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물론 뭐 약재와 이 스펀지를 조합을 해서 뭐 광택을 내겠지만, 개인분들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다이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런 패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광택하시는 뭐 업으로 하시는 기술자분들도 뭐 각기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패드에 어떤 케미칼을 써라 그런 정답은 없어요. 그분들도 다 작업을 하시면서 깨우친 노하우이기 때문에 자 그런 기본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개념은 컴파운드에 패드에 컴파운드를 묻혀서 칠을 깎아낸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2000방짜리 앞에 보이던 거 1000방짜리 1000방짜리보다 2000방짜리가 조금 입자가 곱습니다. 그리고 3000방짜리는 2000방보다 더 입자가 곱고요. 입자가 크고 강한 걸로 밀면 칠을 많이 깔 수 있겠죠. 짧은 시간에. 그리고 입자가 가는 걸로 하면 칠은 많이 안 까지겠지만 면이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방, 2000방, 3000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런 패드에 저 약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패드는 좀 강한 걸로 사용을 하고 약재는 조금 연한 걸로 사용을 해요. 약한 걸로. 예, 연말에 약한 걸로. 근데 요거는 따로 뭐 정답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올리는 코팅 올리는 왁스고요. 요거는 딱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광택기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컴파운드 여러 종류를 한번 구매하셔서 자기 차에 맞는 그런 조합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뭐 광택기로 아무리 밀어도 광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도장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카메라상으로 잘 표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햇빛이 반사되는 부분에 장기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차인데 뭐 렌트카고요. 뭐 일주일에 세 차를 두세 번씩 해요. 그러니까 수건 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거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끓긴 자국 있죠. 요런 기스는 박스 기스입니다. 박스 기스. 우리 뭐 마트 가셔서 물건 구매하시고 차 위에다 박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박스 기스가 이렇게 납니다. 박스는 생각보다 기스를 잘 내는 뭐 재질 중에 하나예요. 절대 뭐 박스 같은 거는 트렁크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기스 납니다. 자, 본넷 쪽도 잠깐 보여드리면 본넷 쪽에도 지금 햇빛이 예쁘게 햇빛 있는 부분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햇빛 주변에 약간 줄같이 거미줄처럼 보이시는 게 있죠. 동그랗게. 이런 거 스월이라 그러는데 요게 다 수건 기스입니다. 수건 기스. 굉장히 얇은 기스예요. 이런 거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넷 앞쪽에 보시면 지금 LED 불빛 주변에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기스가 나 있죠. 요것도 기스입니다. 기스. 그리고 일자로 난 것만 기스가 아니고 요런 것도 수건으로 발생하는 굉장히 약한 기스예요. 요런 거는 개인들이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잡는 법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일반적으로 깊은 기스는 가급적인 광택으로 잡지 마십시오. 뭐 터치업이라든지 나중에 복원하는 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광택기로 무리하게 잡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광택 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한 판을 한 번에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판을 뭐 8부분, 10부분으로 나눠서 조금씩 내시는 거고,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도장면이 따뜻해요. 뜨거운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뜨거울 경우에 광택기를 갖다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칠이 굉장히 열 때문에 지금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광택기를 갖다 대면 칠이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칠이 안 이쁘게 나옵니다. 멀리서 딱 봤을 때 왠지 뭔가 깨끗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도장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차를 꼭 하시고 칠이 충분히 식은 다음에 광택기나 뭐 그런 다른 뭐 작업을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패드에 저는 좀 강한 패드에 약한 약재를 쓰는 게 제 스타일이 좀 맞아서 지금 좀 강한 패드에 뭐 2500방, 3000방 요 정도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스는 요걸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수건 기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요런 걸로 해도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묻혀 주시고 한번 이제 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묻혀 주세요. 요런 식으로 제가 작업해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묻혀 주시는 겁니다.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광택기가 있다고 해서 뭐 광택기를 막 갖다만 된다고 해서 뭐 광이 뭐 엄청나게 한 방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좁은 부분을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완성을 해나가시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도 빨리 끝나고요. 이런 방법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
카메라상으로 굉장히 커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광택기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시고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천천히 문질러 주시고, 문질러 주실 때는 너무 뭐 위에서 많이 안 누르셔도 돼요. 듀얼 같은 경우에는. 싱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을 주셔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싱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듀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광택기 패드에 좀 약간 몸을 맡기셔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문질러만 주시면 됩니다. 문질러 주실 때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쓸어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광택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듀얼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듀얼은 실질적으로 도장면을 그렇게 많이 까지도 않고 도장면의 데미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시기에는 이런 듀얼 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거는 시중에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라인더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앞부분만 패드 다는 부분만 개조를 해서 쓰는 건데,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수공기스 잡을 때는. 그리고 컴파운드를 닦아내셔야 되는데, 컴파운드 닦아내는 수건은 극세사 수건으로 무조건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극세사도 잘 안 씁니다. 요 수건은 뭐냐면 우리 마트 가도 있긴 있어요. 왁스 전용 수건이라고 뭐 표시된 것도 있고, 흔히 어떤 재질이냐면 안경 닦는 그 수건 있죠. 안경 닦는 천,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일단은 뭐 요 정도만 간단하게 미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지금 LED 조명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조명 있는 부분 지금 주변에 스월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아래쪽 부분 작업 안 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없죠. 많이 없죠. 그리고 요 점 같은 거는 지금 이게 펄 도장이라서 약간 비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월이 많이 남아 있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 정도만 문질러 주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기스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정도 충분하고, 요 이제 왁스를 바를 건데, 왁스는 뭐 가게 굴러다니는 왁스, 뭐 유리창 물때제가 일단 보여드렸죠. 가게 굴러다니는 왁스. 자, 왁스는 뭐 일부 사람들이 왁스를 뭐 엄청 많이 퍼셔서 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펀지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뭐 왁스는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얇게 펴서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펀지를 뭐 스펀지 왁스를 묻혀서 굉장히 뭐 빡빡 미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왁스는 두껍게 한다고 해도 윗부분은 어느 정도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라서 가루가 되게 돼 있고, 아래쪽 부분만 남아서 표면에서 광을 내주고 적당한 기스를 뭐 좀 약간 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왁스를 어느 타이밍에 닦아야 하느냐, 그거는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여름날은 조금 빨리 경화가 됩니다. 위쪽 부분이. 자, 왁스 보이시죠? 왁스 발라져 있는 부분. 왁스는 빈틈없이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빡빡 바르시는 것보다. 자, 손으로 밀었을 때 위쪽 부분이 약간 이제 가루처럼 날리고 아래쪽 부분은 굉장히 깨끗한 면이 딱 나오면, 그때 돼서 왁스를 닦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닦으시면 약간 얼룩이 지고, 너무 늦게 닦으시면 흰색 그 가루가 된 부분이 잘 안 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을 좀 보시고 닦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뭐 쉽게 밀리면서 윗부분은 살짝 가루처럼 된다, 그 타이밍에 왁스를 닦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왁스 닦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닦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수건만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수건을 안 좋은 거 쓰셔서 살살 닦으시는 것보다 수건 좋은 거 쓰시고 편안하게 닦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 작업 능률도 오르고요. 자, 아래쪽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수월이 있었고, 자, 아까 광택기랑 왁스랑 먹인 부분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왁스를 먹이시면 저런 기스들도 잘 발생이 안 합니다.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왁스를 저 같은 경우는 왁스를 계속 먹입니다. 차에 굉장히 깨끗해졌죠. 뭐 방금 뭐 실제로 작업한 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게 광택과 코팅입니다. 왁스도 일종의 코팅제예요. 우리 뭐 흔히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다른 성분을 사용하는데,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작업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클리어 코트가 있고요.
방금 수건 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미세한 기스입니다. 지금 저렇게 표현했는데 저거보다 더 미세해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이 정도 깊은 기스가 있다. 요런 기스를 광택기로 다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광택이란 거는 칠을 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클리어 코트를 까는 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편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클리어 코트에 저 정도의 기스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종이를 광택기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광택기로 기스를 요렇게 면을 잡아서 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저 정도까지 잡아버리면 굉장히 미세한 기스밖에 안 보이겠죠. 하지만 실제 클리어층의 두께는 굉장히 얇아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두꺼웠는데 광택을 내고 계속 잡아 나가시면 저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도장면에 굉장히 우리 뭐 기술자들 말하기로는 도장면에 데미지를 많이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 차에는 절대 저런 식으로 광택을 안 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광택기로 잡아주시고 정 안 잡히신다 하면 왁스로 어느 정도 메꿔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물론 왁스기가 날아가면 저게 뭐 다시 기스가 보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차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도장면의 데미지가 작아요. 그리고 뭐 왁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코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고 물론 유리막 코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광택 작업을 하시고 왁스를 올리시든지 뭐 유리막을 올리시든지 도장면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스 잡는 법이나 스톤칩 복원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영상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